선생님, 저 사람이 신생아 수술실 앞에서 은주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천재 심장외과 의사. 그의 왼쪽 귀 뒤 별 모양 점과 안으로 굽은 새끼손가락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든 흔적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의사는 낯선 여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이들을 묶은 30년 전의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와 복수 그리고 용서. 한 가족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긴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제 채널은 신생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특별한 첫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새벽 3시 17분. 은주는 또 그 꿈을 꿨습니다. 백화점 놀이방. 빨간 풍선을 든 5살 태윤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죠. 태윤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옆에 누운 남편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그 꿈이야? 은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째 같은 날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자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30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실종 신고서, 나이별 몽타주, 전국 미아 데이터베이스 출력물, 그리고 35통의 편지.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사랑하는 태윤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찾고 있어. 어디 있니? 엄마한테 돌아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딸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현우 오빠랑 약혼식 할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은주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방송국 PD였고 약혼자 현우는 성공한 벤처 투자가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커플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왠지 현우가 불편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오후에 은주는 친구 소영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소영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은주야, 이것 봐. 새로운 AI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야. 화면에 어린 태윤의 사진이 떴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5세 태윤의 예상 모습이 나타났죠. 은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정말? 소영이 놀라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주는 재혁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한 걸 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재혁이 가슴을 슬쩍 만졌습니다. 은주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재혁은 몇 달 전부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상장 준비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죠. 그날 밤 현우가 저녁 식사에 왔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현우의 인사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식사 중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아드님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현우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주는 가슴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큰일이야. 왜 그래? 30년 전 백화점 CCTV 복원 작업 중인데 이상한 남자가 태윤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왔어. 은주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 은주가 외출하려는데 재혁이 쓰러졌어요. 여보. 재혁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119. 빨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구급차 안에서 재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이라는 걸. 30년간 숨겨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걸.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는 걸.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은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딸 서연이 붙잡았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언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30년 전 그날 태윤을 잃었던 그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료진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쌍둥이 중 첫째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생 아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주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아기를 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몸에 온갖 관이 연결돼 있었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 아기가 팔로시 사징증과 대동맥 폐동맥 전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소아심장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내에서 이런 복합 기형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굽니까? 당장 연락하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윤 교수입니다. 지금 독일 학회에 가 계신데. 그때 복도 저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키 큰 남자가 흰 가운을 휘날리며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환자 차트 보여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그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가 차트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남자의 왼쪽 귀 뒤에서 은주는 그것을 봤습니다. 작은 별 모양 점. 태윤에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손으로 차트를 넘기는데 새끼손가락이 유난히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태윤의 특징과 똑같았죠. 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연이 황급히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은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윤. 아니, 강태윤은 은주를 스쳐 지나가며 신생 아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은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1시간 후 태윤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아기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24시간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럼 수술해주세요. 은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는 제가 지금 의료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전 미국에서 비슷한 수술을 했는데 환자 보호자가 의료사고로 고소했어요. 결과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측에서 제 수술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장현우가 나타났어요. 서연의 약혼자인 그는 이사회 임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이사회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보시죠. 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사위가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윤재혁이 복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주의 남편이자 IT 기업 대표인 재혁은 평소와 달리 흐트러진 모습이었어요. 회사 상장 준비로 며칠을 밤새운 탓이었죠. 상황을 듣고 난 재혁은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교수님, 제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현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재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장 이사, 이건 내 가족 문제입니다. 물러나 주시죠.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죠. 태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수술실로 향할 때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태윤이 돌아봤어요. 꼭 살려주세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에는 손자를 향한 걱정만이 아니라 30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리움도 담겨 있었어요. 태윤은 잠깐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 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어요. 은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재혁이 곁을 지켰죠. 재혁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저 의사가.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의사가 되어 지금 자기 손자를 수술하고 있다고. 천천히 말해요. 재혁의 얼굴에 가슴 통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장현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리했어? 그 의료사고 기록 조작은 완벽해야 해. 이번 수술이 실패하면 그들은 모두 무너질 거야.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30년 전 그의 아버지 장석진이 은주의 남편 최동현에게 배신당해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지금 실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은주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수술 다음 날 새벽 은주는 친구 소영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소영은 지금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30년 된 낡은 파일들이 가득했죠. 은주야, 이것 봐. 소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백화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질이 흐릿했지만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 장석진 아니야? 맞아. 장현우 아버지야. 소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영상 속 장석진은 빨간 풍선을 든 어린 태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태윤은 울고 있었고 장석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현우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바로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현우 오빠가 이상해요. 은주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현우와 서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현우는 차갑게 웃고 있었죠. 서연아, 진정해. 난 그냥 내 아버지 회사 상황이 궁금했을 뿐이야. 재산 상황을 조사했다고요? 왜요?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알게 될 건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현우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우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순간 미움이 번쩍였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30년 전 백화점에 당신 아버지가 있었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석진 씨, 당신 아버지가 제 아들을 데려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태윤을 데려갔죠. 서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왜 그랬는지. 당신 남편 최동현이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였던 최동현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죠. 우리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은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동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현우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 일기예요. 여기 다 적혀 있죠. 최동현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은주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1995년 6월 14일. 동현이 회사 돈 3억을 가지고 사라졌다. 나는 끝났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재혁이 집에 들어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여보. 은주가 달려갔습니다. 재혁은 힘겹게 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태윤은 수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간 풍선. 여자의 울음소리. 낯선 남자의 거친 손길. 으흑. 태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속 모습처럼 흐릿했어요. 강 교수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태윤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30년 전 남편 동현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는 당분간 집에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꼭 돌아갈게. 태윤이를 잘 부탁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은주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동현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사라져야 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주가 받았죠. 여보세요? 최은주 씨십니까? 저는 설린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최동현 환자분이 임종이 가까워 보여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은주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동현이 살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어요. 은주는 차를 몰아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운 앙상한 노인이 보였어요. 동현이었습니다. 은주야. 동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은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 석진이를 배신한 적도 없어. 동현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회사에 큰 사기를 당했어. 내가 돈을 찾으러 부산에 갔는데 사고가 났어. 의식을 잃고 몇 달을 병원에 있었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 석진이는 죽었고 너와 태윤이를 찾을 수 없었어. 나는 겁이 났어. 동현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앙상한 손이었죠. 간호사에게 편지 한 통 전해달라고 했어. 너에게 꼭. 무슨 편지요? 진실을 담은 편지야. 석진이에 대한. 동현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동현 씨.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은주는 동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가 이별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후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태윤은 긴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5명의 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강태윤 교수, 당신은 이사회의 허가 없이 고위험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방청석에 앉은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이 패였죠.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렸어요. 은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죠.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태윤이 깜짝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DNA 일치율 99.97%. 강태윤 교수는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 최태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죠.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 왼쪽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죠?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굽어 있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죠.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빨간 풍선.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품. 아. 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죠. 잠깐 다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30년 전 최동현이 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증거예요. 현우가 일기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배신 때문에 제 아버지는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복수로 태윤을 데려간 거죠. 은주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라고요?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그 순간 재혁이 청문회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가슴을 움켜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여보. 은주가 달려갔습니다. 재혁은 은주를 밀어내고 태윤 앞에 섰어요. 태윤아. 네. 태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나도. 네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청문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30년 전 기차역에서 널 발견했을 때 내 품속에 편지가 있었어. 최태윤이라고 적힌 이름표도 있었지.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그날 나는 아내를 잃었어. 교통사고로. 그리고 기차역에서 울고 있는 널 봤지. 재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새 아들을. 그래서 너를 데려왔어. 태윤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럼. 저를 키운 건. 내가 너의 생모를 찾지 못하게 막았어. 강태윤이라는 새 이름을 줬고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지. 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바로 그때 소영이 청문회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가 있었죠. 은주야. 동현 씨가 남긴 편지 찾았어.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30년 전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석진아, 미안하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야. 우리를 속인 건 거래처 사장이었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찾으러 부산에 가는 중이야. 곧 돌아갈게.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석진아,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우리는 친구잖아. 평생 친구. 현우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어요. 소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석진 씨의 자필 유서예요. 요양병원 보관함에서 찾았어요. 유서를 펼쳤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동현이를 오해했어. 분노에 눈이 멀어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태윤이를 데려온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었어. 기차역에 두고 왔단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발견하길 바라면서. 현우가 주저앉았어요. 30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한 거죠? 현우가 고개를 감싸쥐고 울었어요. 태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 하나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하나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그리고 30년간 자신을 찾아 헤맨 엄마. 은주가 조심스럽게 태윤에게 다가갔어요. 태윤아. 태윤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30년이 녹아내렸습니다. 은주와 태윤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청문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죠.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설린 요양병원 작은 정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현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태윤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현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빛이 태윤을 향했죠. 태윤아. 네가 의사가 됐구나. 네, 아버지. 자랑스럽다. 동현의 손이 태윤의 손을 찾았어요. 태윤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어요. 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동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태윤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죠. 은주가 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모두가 은주의 집에 모였습니다. 재혁은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심장 전문의인 태윤의 도움을 받아 제때 치료를 받았죠. 거실 소파에는 서영과 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서연아, 정말 미안해.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많이 힘들었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도 피해자였잖아요. 하지만,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 용서했어요.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짊어진 복수심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졌죠. 태윤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엄마. 아직도 낯설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은주가 태윤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우리에겐 시간이 있잖아. 태윤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30년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단 한순간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 언젠가 내게 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은주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윤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35통이야. 네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태윤은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태윤아, 오늘 내 6번째 생일이구나. 엄마는 네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믿어. 엄마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랑해.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태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이 끌어안았어요. 재혁이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1년 후. 병원 소아심장센터 앞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강태윤 소아심장센터. 태윤이 센터장으로 취임한 날이었어요. 은주와 재혁, 서연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의 집에서 큰 파티가 열렸어요. 서연 언니의 쌍둥이 중 심장 수술을 받았던 아기의 첫 돌잔치였죠.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4세대가 모여 있었어요. 재혁과 은주, 태윤과 서연, 그리고 쌍둥이 아기들. 현우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서연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죠. 자, 다들 잔 들어요. 재혁이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의 생일이자 새로운 가족이 완성된 날입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태윤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어. 고마워, 꼬마야. 아기가 까르르 웃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소영이 은주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은주야, 실종가족 지원 재단 얘기 진지하게 생각해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넌 정말 대단해. 그때 태윤이 다가왔어요. 엄마, 뭐 얘기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은주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 말이야. 태윤이 미소 지었어요. 전 강태윤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래요. 응. 이 이름에는 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날 낳아주신 최동현 아버지, 그리고 날 키워주신 윤재혁 아버지. 두 분 모두 제 아버지니까요. 재혁이 감동해서 태윤을 껴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30년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라고.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4세대가 모인 대가족의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현 씨 보고 있어요? 우리 태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드디어 다시 가족이 됐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동현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